투자자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이는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의 프로 IS의 송범선 실장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 반등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 7월 한 달간 이어졌던 반도체주 하락, 그 이후에 7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반등의 조짐, 희망을 보여준 반도체주입니다. 삼성전자와 AMD의 실적, 그리고 실적 컨퍼런스 콜 좋게 발표가 됐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2분기 실적이 28조 5,600억 원 나오면서 정말 괜찮게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번에 또 HBM3를 또 엔비디아에 공급한다. 이런 것들도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가 미리 좀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반기 보면은 올해 9월부터 또 10월 이렇게 하반기에 HBM3 2도 납품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전 과정도 거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나왔던 건 2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에 했던 것이 잡히지 않은 거죠. 근데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TSMC를 꺾었습니다. TSMC가 원래 대만 쪽에서 이제 전 세계 1위였는데 이거를 제치면서 전 세계 이제 1위 파운드리 쪽으로 1위를 좀 탈환을 했다. 삼성전자 이렇게 좋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AI 시장 확대에 따라서 이런 D램이라던가 여러 가지 HBM 쪽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AMD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이번에 2분기 때 실적 이 데이터 센터 AI 칩 매출이 1년 전보다 1년 만에 2배나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정말 그 AI가 강하구나. AI 반도체가 강하구나. 이거를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AMD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1등, 뭐 GPU, 컴퓨터 그래픽 그쪽이면은 AMD가 2등입니다. 근데 사실 뭐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AMD도 잘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GPU 이쪽으로.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실적 예상치보다 좀 더 좀 좋게 나왔다라는 점이고 GPU, 컴퓨터 그래픽 관련된 것들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간밤에 엔비디아도 12% 올랐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반도체 시장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는 그런 시즌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매출도 좋았고요. 또 분야별로 파운드리와 HBM 쪽에 전분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의 성장까지 기록이 되면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이번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AMD 역시도 예상보다 좋은 실적 발표를 했죠. 클라우드 사업이나 데이터 센터 쪽에 그런 수요를 또 확인하는 그런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 결과가 나왔는데요. 엔비디아 8월 15일 실적 발표에 대해서도 계속 좀 기대감을 높이게 될지 그동안은 기대감 높였다가 좀 과도하다, 가격 비싸다, 주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또 기대감 높이는 시즌이 조정 길지 않게 나오고 나서 도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가운데서 어떤 섹터 관심을 가져볼까요? 네,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장비주 이쪽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중에서도 HBM 쪽으로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수주량이 많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좀 어떤 것이 있느냐 좀 하나씩 보시면은 일단은 YC가 있죠. YC. 그래서 HBM 장비 쪽으로 테스트 장비 업체 YC가 있고 그다음 테크윙도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 계측 장비 업체로는 이제 오르스 테크놀로지 이렇게 있겠고 인터플렉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상반기에는 이 종목을 빼놓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그러면은 밸류체인을 잘 구축한 것으로 유명한데 어떻게 했느냐? 바로 한미반도체가 TC 본더를 SK하이닉스로 납품을 하고 이 SK하이닉스가 바로 엔비디아로 납품하는 이 세 가지 3단계 밸류체인 과정을 한미반도체가 잘 구축을 했어요. 자, 이런 점들 보실 수 있겠고요. 소재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워닝 머티리얼스나 솔브레인 이쪽이 좀 잘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나 워닝 머티리얼스나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어요. 자, 그래서 소재 측면에서도 저는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 둘 다 굉장히 좋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고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원익 관련돼서 원익 홀딩스가 있고 원익 IPS가 있고 원익 머티리얼스가 있죠. 근데 원익 IPS는 장비 쪽에서 정말 지금 잘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워닝 머티리얼스는 소재 쪽에서 굉장히 훌륭한 또 성과를 내고 있는데 다만 주가적인 측면은 과도하게 낙폭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오히려 어느 정도 이용해 본다고 한다면은 네.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익그룹주는 낙폭이 과대하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기업이라는 평까지 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쪽 가운데서 HBM 장비 쪽의 YC 테크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흐름 좋게 조정 이후에 뭐 스무스하게 반등을 주는 모습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좀 각도가 완만해지면서 네, 조정 이후에 상승까지 탄력이 좀 높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을 검사 계측 장비, 오로스 테크놀로지, 인테플러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런 쪽은 좀 기록하고 있다 보실 수가 있고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도가 높아지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이 중에서 최근 수주 성과를 통해서 종목을 골라볼 만한 기준을 삼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 수주, 뭐 한 달 내 수주 가장 두각이 나타나는 것은 YC입니다. 네, 그래서 YC가 이제 삼성전자로 이 수주를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얼마나 했느냐, 1,017억. 이 규모의 예. 수주,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HBM용 메모리 이 웨이퍼 테스트, 이거를 지금 한다고 하고요. 자, 근데 삼성전자에다 공급을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 YC라는 기업이 삼성전자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YC는 이게 삼성전자가 YC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11.7% 갖고 있어가지고, 뭐, 보유 주식 수가 삼성전자 960만 주 이상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 모회사는 아니에요. 사실 모회사로 가장 최대 주주는 샘텍인데, 샘텍 말고는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거는 삼성전자다. 그만큼 예전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투자했다고 해가지고 로봇 관련주 작년에 엄청나게 상승할 때 많이 올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YC가 삼성전자가 11.7%이 많은 지분이에요. 보통 5% 이상만 돼도 지분 공시하죠. 자,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봤을 때 정말 앞으로도 지금 이번에 뭐 1,017억 원이 일시적인 거라고 한다면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실적 수주가 뭐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지분, 삼성전자가 11.7% 갖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YC의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원 가까이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올해 매출 전망은 2,800억 원대, 영업이익은 380억 원, 마진 10% 넘게까지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 그리고 수주 이런 것들이 이제 수주가 나오면 실적으로 연이어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수주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인데요. 앞으로 수주 전망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해 주신 HBM 테스트 장비, 검사 계측 장비, 그리고 또 엔비디아 벨체인, 소재 이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수주 전망이 좋은 쪽은 어느 쪽이 눈에 띄실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YC가 지금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YC가 뭐 삼성전자로부터 이렇게 발주, 수주 같은 거 많이 받고 또 SK하이닉스가 또 엔비디아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제 공급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또 SK하이닉스도 좋고 근데 뭐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뭐니 해도 삼성전자가 이제 하반기 때 HBM3E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뭐 통과되는 그런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9월, 10월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HBM3E 통과되는 게. 그래서 네. 뭐 기존의 SK하이닉스도 잘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새롭게 이 HBM 쪽으로 들어서면서 수주량이 또 엄청나게 많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상 보면은 SK하이닉스보다도 현재로서는 삼성전자를 좀 더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여쭤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 얼마를 보시는지. 삼성전자는 당연히 10만 원 넘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예. 내년 정도에는 10만 원 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2026년 이렇게 되면은 13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전략 포인트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비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니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 투자금이 있는데 여기서 몰빵 이런 거는 좀 안 될 것 같고, 제가 만약 기준을 말씀드리면 1억 있다. 1억 있으면 30%인 3천만 원 정도는 반도체로
가져가는 게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나머지 70%는 여러 가지 업체들, 업종들, 뭐 식품주도 있을 거고 조선주도 있을 거고 원전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거는 차차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조절을 하시면 좋겠고 현재로서는 반도체를 한 30% 정도 가져가는 것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 반도체 중에서도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근데 저는 삼성전자를 좀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반도체 총 100% 내에서 아까 뭐 1억이면 3천만 원 내에서 그 중에서 30%는 삼성전자를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중에 20%는 SK하이닉스 가져가고 현재로서는 이제 나머지 50%는 어디냐? 바로 중소기업들, 반도체 뭐 소재, 장비 이런 중소기업들이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좀 이런 기업들 보시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YC라던가 아니면은 원익 시리즈, 뭐 한미반도체 등등. 한미반도체는 사실상 대기업이죠. 지금은.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약간은 대기업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중소기업들이 워낙에 이 상반기 때 조정받았던 게 컸어요. 그래서 이 조정세가 저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반도체 중소기업을 한 50% 정도 가져가 보자.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재 기업을 뭐 30% 가져가고 장비 기업 20% 이렇게 해서 약간씩 분할해서 비중 조절.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워낙에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갖고 가는 비중을 약간씩 줄여가지고 뭐 삼성전자라던가 아니면은 조정을 많이 받았던 뭐 이런 원익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에다가 좀 비중을 좀 실어가지고 이렇게 밸런스를 좀 리밸런싱 한다고 한다면은 좀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8월입니다. 이 8월에도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전략이 나오고 있고요. 전체 가운데 30% 반도체 이 가운데 3대 2대 5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소형주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의견 주셨는데요. 중소형주 혹은 소부장 네, 그 가운데서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실지 탑픽 종목 알아볼게요. 탑픽 종목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저는 사실 뭐 아까 YC도 지금 최근에 성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YC보다도 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저평가된 걸 좀 선호하기 때문에 좀 낙폭이 과대했던 그런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탑픽으로 삼고 싶은 거는 원익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어떤 기업이냐면 아까 전에 이제 원익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원익 IPS가 있고 원익 머티리얼스가 있는데 원익 IPS가 이제 장비 쪽으로 해서 낙수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어떤 낙수효과? 바로 YC가 삼성전자에 1,000억 넘게 수주 받은 것들. 그래서 이게 YC가 급등을 한번 했죠. 급등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한번 또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 장비주들의 이렇게 낙수효과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원익 IPS다. 그리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원익 IPS의 최대 주주가 바로 원익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혜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원익 시리즈가 이제 굉장히 좋고 원익 IPS의 지분 32.9%를 보유한 게 원익홀딩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원익 IPS는 어떤 거를 하냐면은 반도체도 하고 디스플레이, 솔라 장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원익홀딩스가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가스 정비 산업을 하고 있거든요. 가스 장비 산업이요. 이게 왜 갑자기 가스가 나오냐면은 그 반도체를 생산할 때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특수 가스를 이용해서 일정한 유압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공급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가스 시스템입니다. 네. 자, 그런 점들에 따라서 안전하고 신속하고 효율이 좋은 게 바로 이 가스 시스템으로 원익홀딩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도체에 더불어서 가스까지 긍정적이다. 그래서 제품 구성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히고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대왕고래 그래가지고 동해 석유 가스 굉장히 말 많잖아요. 그런 가스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로 좀 두 가지로 좀 보실 수 있겠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차트적인 측면을 보시면은 워낙에 많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2024년 2월 2일 날 크게 올랐고 그 뒤로
그 뒤로 계속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은 그 HBM 관련해서 SK하이닉스 주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올랐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올랐는데 얘는 그냥 그 반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뭐 X자형인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 키 맞추기 효과죠. 결국은 뭐 반도체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종목 뭐 하청업체도 있고 관계사도 있고 뭐 많지만 결국은 다 같이 갑니다. 국내. 그러니까 이 망할 회사 빼고는 망하는 회사도 가끔 있어요. 가끔 뭐 상장 폐지가 되거나 이런 회사도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원익홀딩스 같은 기업들은 결국은 이게 같이 가거든요. 지금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약간 조정받고 있을 때 지금 뭐 엔비디아 올라오고 이 종목들이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물론 엔비디아도 같이 SK하이닉스랑 다 같이 가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키 맞추기 효과로 저는 볼 수 있겠고 예전에 그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나가면은 강아지가 앞서기도 하고 뒤로 빠지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집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거든요. 예, 줄을 매달고 가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기업이 같이 움직일 때 중소기업도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집에는 같이 간다. 그래서 우상향에 나가는 방향 목표점은 좀 같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원익홀딩스 역시 그런 측면에서 보실 수 있겠고 이 종목의 바로 이런 실적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 부분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매출이 예전에 2020년에 6,400억 원대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7,400억 원대로 좀 올라섰다라는 점을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영업이익도 이제 꾸준하게 흑자가 나옵니다. 흑자 나오고 당기순이익은 지금 약간 지금 적자가 나왔어요. 최근 연도 해서. 근데 이제 얼마 안 됐고 이제 HBM 쪽으로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지금 이게 이제 원익 머티리얼 수도 있죠. 관계사로. 그래서 그런 점들 봤을 때 좋고 부채 비율이 47%에 자본 유보율이 2,400%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유보금이 많다. 굉장히 쌓아둔 현금 흐름이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렴한 그런 빚도 별로 없는 회사로서 굉장히 저는 크게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 안정적인 경영으로. 이렇게 원익홀딩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전략으로 3,230원 전후의 매수가,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600원 제시를 해주셨네요. 실장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송범선 실장이었습니다.